자, 쉐이프라고 하는 클래스까지는요, 어떤 다른 클래스와 상속으로 연결되어져 있진 않아요. 그냥 쉐입이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했고, 그리고 전달받은 아규먼트로 포인트 객체를 생성해서 변수,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저장하도록 그렇게까지만 만들었었던 거고요. 만들었었던 거고, 자, 원은 도형이다라고 하는 상속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서클은 도형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클래스에서. 여기서는 제가 아규먼트를 3개짜리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물론 여기서도 여기서도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을 거예요. 센터라고 하는 어떤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전달을 받아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냥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받아서 만드시는 방법도 있을 텐데, 저는 후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원의 중심의 좌표와 원의 중심의 좌표, X좌표, Y좌표를 각각 따로따로 전달을 받고, 그 다음에 반지름을 전달을 받겠다라고 한 거예요. 자, 원의 중심은, 자, 여기서 패스 부분인데요. 패스 부분은 도형이 포인트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다 저장하면 돼요. 거기다 저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부모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슈퍼는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슈퍼. 부모가 가지고 있는 무슨 메서드를 호출하자? init 메서드를 호출하자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자, 여기서 부모는 누구라고요? 슈퍼는 shape. 그러면은 shape에 있는 init을 부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shape의 init으로 가볼까요? shape의 init으로 가보면 파라미터 몇 개? 파라미터 두 개. 셀프 제외하고 파라미터 두 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호출할 때에는 x 값, y 값 따로따로 주면 된단 말이에요. 맞아요? 어, 근데 이미 우리가 줄 수 있는 값들이 있네요. 뭐예요? 센터, 센터 x와 센터 y가 있잖아요. 여기에 값을 전달을 받을 거잖아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서클이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거고, 서클 생성자를 호출할 때에는 뭐 x좌표 얼마다, y좌표 얼마다라고 숫자를 주겠죠. 그 숫자들을 그대로 누구한테 주면 쉐이프라고 하는 객체한테 주면 쉐이프가 포인트를 만들어서 저장할 거잖아요. 이 코드 이해되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모든 도형이 반지름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객체만 반지름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따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가 radius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변수를 선언하고 그 변수에다가 무엇을 전달받은 값을 저장하자라고 써주시는 거예요. 이 정도면 서클의 생성자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은 서클은요,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셀프참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를 가지고 있어요. 쉐입한테서 상속받은.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는 얘가 레이디어스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포인트 문자열하고 레이디어스 문자열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문자열을 완성할 수가 있겠죠. 그게 프린트 할 때 사용이 될 겁니다. 프린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익스프레션을 출력을 하거나 라고 할 때 사용이 될 거예요. 어, 여기도
디폴트 아규먼트를 설정하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이렇게 하면 중심의 좌표 0이고 반지름 0인 원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디폴트 아규먼트를 주시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아니면 반드시 값을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라고 강제를 하시려면 그럴 때에는 디폴트 아규먼트를 안 주시면 되고요. 그거는 뭐 원하는 대로. 어, 디폴트 아규먼트를 줄 건지 말 건지는 케바케로 결정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슈퍼점 이닛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슈퍼점 이닛이 무엇이다. 슈퍼는 여기 쉐입이라고 하는 부모 클래스. 부모 클래스에서 이닛을 직접 호출하겠다라는 뜻이고, 부모 클래스의 이닛으로 가보면 여기에는 파라미터가 두 개니까 순서에 맞춰서 넣어주면 되겠죠. 순서에 맞춰서. 음. 그러니까 센터 X는 X에다 주겠다는 얘기고, 센터 Y는 Y에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 이거는 키워드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식, 키워드 아규먼트. 그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는 포지셔널 방식으로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거, 위치 순서 그대로. 그래서 이런 거는 포지셔널 아규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넓이를, 여기까지 완성을 할게요. 넓이까지를 리턴을 해줘야 돼요. 그죠? 이거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메소드예요. 리턴 값이 있어야 되는 메소드. 그래서 3.14 곱하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mass.pi라고 하는 걸 쓰셔도 되고요. self.radius 제곱. 얘가 넓이 계산 공식인 거고요. 그다음 둘레의 길이는 return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이죠. self.radius. 그렇죠? 네,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이 두 개는 오버라이드예요.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를 오버라이드 하겠다. 상위 클래스 shape에서 선언된 area와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들을 재정의하는 거죠. override 하는 겁니다. 이제 서클이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하게 되면 area라고 하는 그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에도 perimeter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에도 에러가 나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굳이 슈퍼 하고서 area라고 호출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부모 클래스로부터 물려받은 기능이 없잖아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라고는 이름밖에 없어요. 빈 껍데기만 물려받은 거고, 이 빈 껍데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에러를 리턴해버리는 그런 메서드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직접 호출하게 되면 무조건 에러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를 호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케바케예요. 오버라이드 하는 메서드에서 부모의 메서드를 호출할 거냐 말 거냐 이것도 케바케란 얘기예요. 어, 부모의 기능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내가 뭔가를 더 하겠다라고 하면 부모의 메서드를 아까처럼 슈퍼 점 하고서 불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는 부모가 만들어준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에서 기능을 호출할 게 없어요. 내, 여기에서 직접 다 만드셔야 돼. 기능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한 줄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페리미터도 마찬가지고. 여기서는 부모의 메서드를 직접 호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서클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라, 리턴. 오타. 또 오타군요. 리턴.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완성이 됐죠. 어. 자, 그러면 생성 한번 해볼까요? C1 하고서 만들어 볼게요. 서클 1이란 뜻입니다. 첫 번째 서클이란 뜻이고. 자, 생성자를 호출하려고 했더니 센터 X, 센터 Y, 레이디어스 세 개의 값을 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힌트대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서클 생성자는 init 메서드를 호출할 건데 init 메서드는 아규먼트가 몇 개 필요하다, 세 개 필요하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만약에 문서가 있으면 더 좋겠죠. 센터 X는 원의 중심이다. 센터 Y는 원의 중심의 Y좌표다. 레이디어스는 원의 반지름입니다. 이거는 문서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죠? 네. 자, 어쨌든 여기서는 그러면 원점, X좌표, Y좌표 원점, 반지름 1로 할까요? 자, 이렇게 해서 프린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기능이 됐죠. 서클은 포인트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서클은 레이디어스 객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서클은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가지고 있고 지금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이 자리에 출력한 내용이 요거죠. 그러니까 포인트 타입의 객체. 숫자 두 개를 가지고서 포인트 타입의 객체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지름이 출력이 된 거예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되셨죠? 자, 요 생성자가 동작하는 거를 한번 좀 볼게요. 서클을 호출했다는 얘기는요. 서클을 호출했다는 얘기는 서클의 init 메서드를 호출했다는 얘기고 여기 있는 아규먼트들은 순서대로 센터 x가 0, 센터 y도 0, 레이디어스 1 이렇게 숫자들이 전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 숫자들이 어디에 파라미터에 전달이 됐어요. 이거는 메서드든 함수든 뭐 생성자든 다 동일한 원리예요. 그죠? 음. 자, 이때 뭘 했어요? 첫 번째 값 0, 두 번째 값 0, 둘 다 아규먼트로 사용했죠. 누구의 아규먼트로 사용했어요? 부모 클래스 생성자 함수의 아규먼트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부모 클래스로 가보면 부모 클래스의 이닛으로 가보면은요. 자, 여기 0하고 0이에요. 이것도 0, 여기도 0. 부모 클래스의 이닛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기본값이 이미 있지만 다시 한번 0이라고 준 거고 y에도 다시 한번 0이라고 준 거예요. 그죠? 여기서 뭘 하죠? 포인트 타입의 객체를 만들죠. 그걸 어디다 무슨 변수에다 저장했어요?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저장했어요. 그러면 이제 쉐이프를 상속받는 모든 객체는 무슨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포인트라고 하는 이름의 변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그래서 밑에서 이거를 할 수가 셀프점 포인트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서클은 쉐이프를 포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쉐이프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를 셀프점 포인트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값이 셀프점 레이디어스에 저장되고 레이디어스에 셀프점 레이디어스가 저장이 돼요. 그래서 얘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C1 점 해보세요. C1 점.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 타입의 객체가 보이는 거 맞고요. 자, 여기 요거 잘 보세요. 포인트 변수는 타입이 뭐래요? 대문자 P로 시작하니까 클래스 포인트 타입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레이디어스는 무슨 타입이래요? 인트 타입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힌트들을 유심히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각각의 변수가 무슨 타입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인트인지
플롯인지 아니면은 뭐 스트링인지 리스트인지 딕셔너리인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보셔도. 자, 게다가 지금 볼게요. area라고 하는 메서드, def라고 보여주고 있죠. def라고 보여주면 이건 함수란 뜻이에요. 함수.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메서드죠. 메서드. area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는 거는 당연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area라고 하는 메서드가 보이는 거는 당연하죠. 페리미터라고 하는 함수가 메서드가 보이는 것도 당연해요. 우리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자, 근데 move라고 하는 거는 서클 안에서 우리가 무브를 만든 적은 없죠. 하지만 서클은 쉐입을 상속받죠. 그리고 쉐입은 뭘 가지고 있어요? 무브를 가지고 있죠. 이동시켜 줄게 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클을 상속받는 그 하위 클래스도 무슨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무브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오버라이드 안 했잖아요. 오버라이드 안 했으니까 그냥 이 기능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포인트를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원에서는 이 포인트가 뭐가 되는 거예요? 원에서는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죠. 중심의 좌표를 이동시킬게요 라고 하는 기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셀프를 리턴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셀프는 모형이에요. 도형. 그리고 여기서는 그 도형이 서클인 거예요. 자, 보면 그럼 이동시켜 볼게요. 무브 하고 이동시켜 볼게요. 원점에 있었죠. 원점에 있었던 거를 x좌표 1, y좌표 2로 바꿔볼까요? 실행. 이동시킨 거는 뭐래요? 중심의 좌표가 1, 그 다음에 중심의 x좌표가 1, 중심의 y좌표가 2인 서클이죠. 반지 이름은 안 바뀌었죠. 반지 이름은 바뀌면 안 되죠. 위치만 바뀌어야 되죠. 위치만. 이해되십니까? 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C1은 서클이에요. 서클에서 메서드를 호출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메서드가 안 보이네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가요? 쉐이프까지 올라가요. 부모 클래스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부모 클래스에서 무브가 호출이 됐고 부모 클래스는 원의 중심을 이동을 시켰어요. 그리고 셀프를 리턴해줘요. 도형이겠죠. 근데 그 도형인데 그 도형은 사실은 우리가 부른 게 누구예요? 서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서클이 보이는 거예요. 서클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넓이는 메서드 그냥 호출하면 되죠. area만 호출하시면 3.14 곱하기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어, 둘레의 길이는 3.14 두 배니까 6.28이 되겠네요. 그죠? 네. 계산이 잘 되죠. 서클에서 넓이를 계산할게요. 서클에서 둘레의 길이를 계산할게요. 라고 하는 그런 메서드가 동작을 하는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시면 되셨어요? 자, 직사각형 볼게요. 그럼 이제 직사각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림 다시 한 번만 볼까요? 그림 다시 한 번만 보면 요거죠. 도형이라고 하는 클래스고 직사각형은 도형이다라고 하는 관계. 그리고 직사각형의 하나의 꼭지점은 도형에서의 점. 그리고 직사각형의 나머지 두 개는 위드스와 하이트. 자, 이런 관계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렉탱글은 직사각형은 도형이다. 여기서는 제가 아규먼트를 4개를 선언한 이유가 꼭지점의 좌표. 아까 원 같으면 중심의 좌표가 있는 것처럼 여기서는 그냥 꼭지점의 좌표라고, 코너라고 할까요? 갑자기 생각이 났다. 코너가 구석이란 뜻이잖아요. 네. 코너의 X좌표, Y좌표.
코너가 저게 맞나? 갑자기. 귀퉁이 맞죠. 어떤 귀퉁이에 모서리에 x좌표, 모서리에 y좌표. 그리고 x 이거는 가로 길이란 뜻이에요. 요거는 세로 길이란 뜻이고. 그죠? 그럼 여기서 할 일은 일단은 요 두 개가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값들이에요. 그죠?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값들이고 포인트는 부모가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슈퍼 그리고 이닛 이렇게 하시면 되고 코너에 x좌표, 코너에 y좌표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여기를 x라고 하셨으면 여기도 그냥 x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를 y라고 하셨으면 여기도 그냥 y라고 하시면 돼요. 이 변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점.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가로 길이라는 변수. 그 변수에 뭘 저장하겠다? 아규먼트, 세 번째 아규먼트를 거기다 저장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의 변수 하이트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거기에 뭘 저장하겠다? 네 번째 아규먼트를 거기다가 저장하겠다.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가 생성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자가 끝나게 되면 셀프는 직사각형이죠. 그죠? 직사각형은 포인트를 가져요. 여기서는 포인트라고 하는 변수가 보이지 않지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어요. 쉐이프한테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포인트를. 그쵸? 그러니, 이렇게 그 꼭지점의 x좌표와 꼭지점의 y좌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포인트를 물려받았어요. 그리고 가로 길이는 셀프점 위드스에 저장되어 있죠. 세로 길이는 셀프점 하이트에 저장되어 있잖아요. 이게 문자열로 만들어질 거고요. 네. 여기서는 오버라이드. 맞죠? 누가 가지고 있는 쉐입 클래스의 에리어와 페리미터 메서드를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가지고서 넓이와 둘레를 계산하는 거를 새로 만들자라는 거잖아요. 면적, 넓이, 셀프 이렇게 하시면 되고 리판, 셀프점, 위드스, 가로 곱하기 세로 이걸로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둘레, F, 페리, 미터 역시 마찬가지로 셀프 리턴하는 거는 더하기 하고 위드스 두 개, 하이트 두 개잖아요. 2 곱하기 셀프점, 위드스 더하기 셀프점, 하이트. 이게 직사각형을 만드시는 방법. 자,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들었으면 우리는 직사각형을 생성할 수 있어요. 렉트 1번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될까요? 렉탱글이라고 생성자를 호출하면 돼요. 자, 렉탱글은 아규먼트 몇 개 주면 된대요? 4개 주면 된대요.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렇게 주면 된대요. 그죠? 자, 여기도 일단 원점으로 만들어 보죠. 꼭지점을 원점으로 만들고 4대 3 비율로 할까요? 가로 길이 4, 세로 길이 3 이렇게 만들어 보죠. 자, 얘를 출력을 해보면 사각형이라고 하죠. 사각형인데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포인트는 여기다 이렇게 하고 있죠. 가로 길이 4고 세로 길이 3이라고 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포인트라고 하지 말고 코너라고 한번 바꿔볼까요? 코너. 뭐 이건 하기 나름이에요. 제가 문제를 드릴 때는 코너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거 다시 만들게요. 다시 만들고 생성 다시 해보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하면 똑같은 셀프점 포인트인데, 똑같은 셀프점 포인트인데, 직사각형에서의 꼭지점 하나, 구석에 있는 꼭지점 하나는 0,0이고, 가로 길이 4고, 세로 길이 3이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꼭지점의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겠죠. 레트 1번 점. 무브 사용할 수 있죠. 페리미터 사용할 수 있죠. 에리어 사용할 수 있죠. 하이트라고 하는 인트 타입의 변수 있죠. 포인트라고 하는 포인트 타입의 변수 있죠. 위드스라고 하는 인트 타입의 변수 있죠. 뭐 이렇게 그 렉트 1번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이름들과 성질들, 속성 이름들, 변수 이름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동시키겠다? 자, 이동시키겠다라고 하니까 몇 개 주래요? 아규먼트 2개 주래요. X축으로 이동할 크기, Y축으로 이동할 크기. 어,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시켜 볼까요? X도 마이너스로, Y도 마이너스로. 그러면 어디로 가? 코너가 어디로 이동돼요? 원점에 원점에 있었던 코너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이동됐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바뀌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각형 모양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겠죠? 사선으로. 그 다음에 넓이나 둘레의 길이는 저 렉트 1번에서 넓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4, 3, 12. 그죠? 그 다음에 렉트 1번에서 둘레 길이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면 7, 2, 14.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잘 나오죠? 혹시 여기까지 렉탱글에서 질문 있으세요? 뭐, 이 공식이야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고, 여기를 어떻게 만드느냐만 잘 만드시면 어, 되는 그런 거였었습니다. 그래요? 되셨습니까? 네. 자,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변수 이름 조금만 바꿔볼게요. 코너 X, 그 다음에 코너 Y 이렇게 하고요. 여기도 출력할 때도 포인트보다는 꼭지점 이런 뜻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죠. 그러니까 직사각형 만들어내면 정사각형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슈퍼에 이닛만 호출해 주시면 끝나요. 근데 슈퍼의 이닛은 누구의 이닛이에요? 렉탱글의 렉탱글의 이닛 아닌가요? 그죠? 스퀘어에서 슈퍼는 그죠? 렉탱글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그 렉탱글에서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만들었죠. 아규먼트 몇 개? 하나, 둘, 셋, 넷. 순서대로 꼭지점에 x좌표, 꼭지점에 y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넘기면 돼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넘기면 되는데 꼭지점의 x좌표는 코너 x라고 전달을 받았고 꼭지점의 y좌표는 코너 y라고 전달을 받았는데 가로 길이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그 한 변의 길이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도 사이드, 세로 길이도 사이드. 여기서는 따로 할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정사각형이 직사각형의 성질들 중에서 더 가져야 되는 다른 성질이 더 있을까요? 없죠. 가로 길이, 세로 길이 다 있잖아요. 그죠? 다른 성질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 그릴 때, 그림으로 드릴 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으로부터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상속받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변수 이름을 하나도 쓰지 않았던 거예요.
메서드 이름 쪽에도 아무것도 없죠. 정사각형에서 넓이를 계산하는 공식이 직사각형하고 달라질 게 있나요? 가로 곱하기 세로. 그게 달라질 거 없죠. 둘레의 길이도 가로 더하기 세로 곱하기 2 달라질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상속만 받아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여기서도 메서드 이름을 하나도 안 썼던 거예요. 하나도 안 썼던 거고, 필요할까요? 그러면 이건 필요하지 않습니다가 답이에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생성자가 슈퍼의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도록. 근데 사각형은 꼭지점의 x좌표, 꼭지점의 y좌표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만 있으면 되는데 직사각형을 만들 때에는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따로따로 있어야 되죠. 근데 생각해 보면 한 변의 길이가 가로 길이이기도 하고 세로 길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슈퍼의 이닝 메서드를 호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꼭지점의 좌표하고 한 변의 길이만 보여주면 되니까 요렇게 쓴 건데요. 여기서 변수 위드스 없어요. 근데 이 위드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뭘까요? 한 변의 길이가 위드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위드스라고 하셔도 되고요. 하이트라고 하셔도 되고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쓰든 상관은 없는 코드예요. 이렇게만 하시면 정사각형은 끝이에요. 스퀘어 1번이 SQ 1번이라고 할까요? 아, 스퀘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변수 몇 개 주면 된대요? 3개 주면 된대요. 꼭지점 X좌표, 꼭지점 Y좌표, 그리고 한 변의 길이. 아예 처음에 생성을 이렇게 할까요? 한 변의 길이는 10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꼭지점 한 개가 X좌표 1, Y좌표 1에 있는 거고, 한 변의 길이는 10인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사각형을 보면, 코너가, 꼭지점이 여기에 있고, 그죠? 여기에 있고, 한 변의 길이는 10인 그런 사각형이에요. 자, 이 사각형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이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점. 무슨 메서드 있어요? 무브 메서드 있단 말이에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겨볼까요? 꼭지점을 원점으로 옮기려면 dx, dy 뭐라고 주면 될까요? 1에 있었으니까 이거를 원점으로 가져오려면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고 또 마이너스 1만큼 움직이면 되겠죠. 그러면 원점으로 왔죠. 네, 맞아요. 어. 한 변의 길이는 바뀐 게 없죠. 자, 그리고 우리는 직사각형에서 넓이 구하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지만, 스퀘어 1번이죠. 넓이 구하는 메서드를 따로 만들어주지 않았지만 10 곱하기 10, 100. 넓이 잘 계산해주죠. 넓이 잘 계산해주고 둘레의 길이는 20 곱하기 2니까 40.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40이라고 계산 잘 해주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을 사용하는 목적이에요. 코드의 재사용성. 부모에서 기능을 다 만들어줬으면 나는 또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근데 부모가 기능이 안 만들어져 있거나 부모의 기능과 나의 기능이 조금 다르면 그러면 오버라이드. 그러면 오버라이드. 근데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능이 내 거에서 바뀔 필요가 없다? 그럼 함수를 또 만들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드의 재사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코드를 적게 만들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상속 관계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클래스들이 있어요.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어, 근데 사실 우리가 함수를 할 때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직접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잘 만들어져 있는 함수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클래스도 마찬가지예요.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들이 많을 거고요. 정말 가끔 상속받아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그대로 다 쓰고, 그다음 메서드 하나 정도만 우리가 더 추가를 하고,
요런 정도의 코드는 우리가 사용을 할 일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 뭐 이런 게 이용이 되겠죠. 누가 누구를 상속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라이브러리를 실제로 개발해야 되는 그런 개발자들이라면 이런 상속 관계를 잘 이해하면서 클래스를 잘 설계를 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목적이에요. 보다 더 사용하기 쉽게, 그리고 중복되는 코드들이 적게, 사용하기 쉽게 클래스들 간의 관계를 잘 설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렇게 해야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갖다가 쓰기만 해도 돼요. 그렇게 잘 만들어진. 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그 이론적인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 우리가 할 일들은 이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서 이론적인 내용을 우리가 가지고서 실제로 만들어진 클래스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이용을 하느냐 그쪽에 그 중점을 두고서 수업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문자열 클래스, str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런 메서드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뭐 파일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들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느냐. 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어떤 메서드들을 우리가 사용하면 되느냐. 객체를 생성할 때는 어떻게 생성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활용하는 위주로 앞으로는 저희가 공부를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그런 기본 초석을 다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오늘도 되게 어려운 내용들, 사실은 이거 되게 그 객체지향에서 상속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들은 사실은 처음 프로그램을 다루는 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그 생소한 개념이고 어려운 개념인 건 맞아요. 그렇지만 네, 뭐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긴 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어떠셨을지는 모르겠어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